1번은 무수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한 실험인데, 무수 염화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는 굉장히 물하고 결합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화합물이야. 근데 이제 무수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수 염화 코발트에 물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얘네가 이제 푸른색을 띠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떨어뜨리면 얘네가 물을 흡수하면서 붉은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되는데, 또 다시 열을 가하면 염화 코발트에 결합되어 있던 물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서 다시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야.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이제 가역적 반응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기억을 보면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 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무수 염화 코발트를 녹인 수용액은 붉은색을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물을 검출할 때 무수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하면 색깔에 따라서 얘네가 붉은색과 푸른색을 띠므로써 얘네가 이제 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번은 5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고, 2번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브로민을 넣은 것을 나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액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동적 평행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이제 브로민은 상온에서는 얘는 리퀴드 상태야. 근데 얘네가 이제 증발을 하게 되니까 브로민 이제 가스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는 이제 얘네가 이제 증발하는 이제 속도와 얘네가 이제 응축하는 속도가 서로가 같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지. 외관상으로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고. 기체 브로민의 양은 가가 나보다 많다. 딱 봐도 나가 더 많아 보이지?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나가 가보다 빠르다. 증발 속도는 가나 나나 똑같아. 증발 속도는 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나 나나 똑같은데, 증발 속도는 이 증발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응축 속도는 증발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증발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빠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증발 속도는 일정한 거고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해 가지고 증발 속도하고 같아질 때, 이때 우리가 동쪽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에서는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되는 분자수가 같다. 즉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나와야 되겠네. T도시에서 용질 X 40g을 물에 넣어 용해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가와 같이 X의 일부가 남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X의 일부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포화 용액이 됐다라는 거고, 포화 용액이라는 거는 용해와 석출의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를 의미하겠네. 그래서 가는 용액 평형이 일어난 상태 맞고요. 가에서는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가 같은 거고, 그리고 가에서 석출 속도는 X를 물에 넣은 직후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간에 따른 속도, 어, 용해가 되는 속도는 용매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용해가 되는 속도는 일정한 거고, 그리고 용해가 되면 될수록 석출되는 양도 따라서 많아지고, 그러다가 얘네가 서로가 같을 때를 용해 평형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석출 속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증발 속도랑 그 다음에 응축 속도하고도 비슷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증발 속도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응축 속도에 대응되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가에서 석출 속도는 X를 물에 넣은 직후보다 어떻게 되냐, 점점 빨라져 가지고 같아진 거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돼야 되고, 4번은 일정한 온도의 부피 같은 수용의 가나다이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모형을 나타냈대.
가나다는 각각 HCl, NaCl, NaOH 중에 하나고 BTB 용액을 넣으면 노란색이 된다. BTB 용액 노초파. BTB 용액은 노초파. 그래서 산, 중, 염기. 그래서 단은 노란색으로 변했대. 그러면 얘는 산성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산성이란 거는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가 염산수용액이 되는 거고, OH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는 수산화 나트륨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 NaOH. 그러면 가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갖는 염화나트륨. 그래서 가가 중성, 나가 염기성. 수용액의 pH는 나가 염기성, 다가 산성. 그러면 염기성인 나가 더 커야 되고, OH-의 농도는 염기성인 나가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중성인 가, 그 다음에 다. 그래서 OH-의 농도를 비교한다면 나가 가장 커야 되고, 중성인 가가 두 번째, 산성인 다가 가장 농도가 낮을 거야. 반대로 H3O 플러스는 다, 가, 나 순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가 가보다 크다. 틀렸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양은 같다. 가와 나에서. 가에서 나트륨, 음이온이 두 개야. 음이온이 두 개. 그럼 양이온 두 개, 나트륨 두 개. 나에서도 음이온이 두 개니까 양이온이 두 개.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양은 같다. 그래서 답은 3번. 5번은 진한 황산하고 염화 나트륨을 열을 가해서 반응을 시켰을 때 발생한 기체 X가 암모니아수를 묻힌 유리막대를 가했을 때 흰색 연기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실험인데, 암모니아수에서는 암모니아 기체가 확산돼서 빠져나올 텐데, 암모니아랑 반응해서 흰색 기체가 만들어졌던, 흰색 기체가 아니라 흰 연기 고체가 만들어졌던 반응식이 앞에 있었을 거야. 어떤 거냐면 염화수소 기체랑 암모니아 기체가 반응하면 고체 상태의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진다는 거.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HCl이 NHCl3하고 반응할 때 먼저 HCl이 양성자를 NH4 플러스, 그러니까 NH3한테 줘서 NH4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네가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NH4Cl이라는 이온 결정, 흰색의 이온 결정 고체를 형성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 이 경우 HCl은 Cl-의 관계에서 산이 되는 거고, Cl-는 염기가 되고, 짝산 짝염기. NH3와 NH4 플러스도 염기와 산의 관계,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체 X가 HCl이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HCl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보면, H2SO4인 진한 황산에 염화 나트륨을 넣어주면, 개수를 맞춰줄게. 그러면 HCl이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Na2SO4가 생성이 돼. 그때 이 HCl인 기체가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X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포집을 한다고 해. 아래쪽으로 포집을 하지, 이걸 우리가 하방 치환한다라고 표현해. 하방 치환. 하방 치환의 경우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 그러니까 밀도가 큰 기체를 하방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HCl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하방 치환을 해. 그래서 기억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맞는 얘기고, X는 HCl, 물에다 집어넣으면 염산이라고 하지. 그래서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변화시킨다. 문무빨
빨로노, 노초파, 노초파, 산중염, 산성이니까 비트병액 노란색.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 다음, 그래서 님 맞고요. 흰 연기가 생성되는 반응은 중화 반응이다. 그쵸? HCl은 산이야, 산. 산. NH3는 염기란 말이야.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한 중화 반응이 돼.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겠지. 선생님, 얘네들은 물이 생성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한다고.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할 때는 어디 선상에서 중화 반응을 하냐면 수용액상에서 중화 반응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HCl 같은 경우는 NH3O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우리가 H3O 플러스는 H 플러스로 봐도 무관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NH3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서 물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래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NH4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NH4 Cl이 돼. 그래서 이때 흰 연기가 생성되는 반응도 물은 생성되지 않았지만 얘네 역시 pH가 이제 7.0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화 반응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돼야 돼. 6번은 0.1몰의 HA의 산과 B를 각각 물에 녹여 1리터의 수용액에서 이온화되기 전과 후에 입자의 상대수를 나타냈대. 그러면 우선 6번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HA를 이제 물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HA가 물한테 양성자를 줄 테고, 그러면 A-H3 O 플러스 이제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HA가 다 이온화가 되진 않았지? 그래서 이온화도가 다 될 때를 우리가 이온화가 그러니까 다 됐을 때를 우리가 이온화도가 1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다 이온화도가 1은 아닌 그런 산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도 물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이제 이번에는 B의 일부분만 H2로부터 양성자를 받아서 HB 플러스가 된 경우가 돼. 그럼 이 경우 B도 물하고 반응을 할 때 그렇게 반응성이 큰 물질 같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를 봤을 때 HA 수용액이 B의 OH 마이너스보다 더 많은 양의 이온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우리 H3O 플러스는 H 플러스로 본다고 했어.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H3O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고, 기억을 보니까 몰농도는 우리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물질의 양 그랬어. 그러면 지금 1리터의 수용액을 만들었대. 1리터. 근데 HA를 얼마 집어넣냐면 0.1몰을 집어넣었대. HA를. 그러면 HA의 몰 농도는 0.1몰 퍼 리터. 몰 농도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 맞고요. B에서는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A하고 B가 반응할 때라고 했어. 그러면 HA랑 이제 B가 만약에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HA는 B한테 H 플러스를 줄 테고, 그러면 A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B는 H 플러스를 받아서 HB 플러스가 될 거니까 B는 양성자를 받았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 그리고 HA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그래서 디귿도 맞아. 그래서 답은 3번. 7번에 가는 H3O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산성이 되는 거고, 나는 중성, 다는 염기성.
수용액의 pH는 가가 산성이기 때문에 7.0보다 작고 나는 7.0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나는 중성이기 때문에 H3O 플러스나 OH-의 농도가 C-7승, 그리고 25도에서 온도가 동일해. 그러면 물의 이온급 상수는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인데 걔는 언제나 1.0 곱하기 10-14승과 같다. 그래서 디귿 맞는 이야기가 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1대 1대 2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예가 되는 거고, 나는 1대 3대 2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예를 보는데, 지금 얘를 개수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꾸며주면 기억은 HCl이 되는 거고, 나는 NH3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기억 분자당 H 원자 수는이라고 했는데, HCl은 한 분자 안에 H 원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고, NH3는 한 분자 안에 H가 3개 들어있으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많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HCl이 물하고 반응할 때는 양성자를 줌으로써 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H2O는 H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HCl이 산, H2O가 염기. 반대로 이제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H3O 플러스가 Cl-한테 양성자를 주기 때문에 HCl은 Cl-는 염기, 그리고 H3O 플러스는 산. 그래서 HCl과 Cl-가 짝산 짝연계 관계, H2O와 H3O 플러스가 짝연기 짝산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 N2랑 NH3H2가 만나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이제 물하고 이제 반응할 때라고 했어. 그러면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이번에는 H2O에서 양성자가 떨어져 나와서 NH3한테 전달이 되면 NH3는 NH 플러스가 되는 거고 H2는 OH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래서 NH3가 염기, H2O가 산. 반대로 역반응일 때는 N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한테 H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산, OH 마이너스가 염기. 그래서 이 경우에 NH3와 NH 플러스가 짝산과 짝연기, H2O와 OH-가 짝산과 짝연기, 이런 이제 관계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니은도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에서 니은은 물과 반응하여 니은은 브랜스텐 로리의 염기로 작용했다도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면 9번은 세 가지 산과 염기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대. 가는 황산 H2O, SO4가 H2O랑 반응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H2O는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고, 나에서는 H2O가 HCO3 마이너스한테 H 플러스를 줬으니까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H2O 같은 경우는 때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양쪽성 물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HCO3 마이너스도 있고 HSO4 마이너스도 있어. 그래서 이제 물까지 해가지고 교육과정 상에서는 요 세 가지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에서는 지금 H3O 플러스가 A 양성자를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한테 줬기 때문에 얘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할 거야.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기억, 양쪽성 물질 맞고, 디귿 지금 H3O 플러스가 줬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하는 거 맞고, 나에서는 HCO3 마이너스에 대한 짝사는
H2CO3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다 맞네.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야 돼. HCl 5ml와 NaOH 5ml를 혼합한 용액이래. 근데 혼합을 했을 때 얘네가 액성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OH-가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태야. 두 개. 그러면 액성은 염기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지만 NaOH의 농도가 HCl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네가 반응 전에 그러면 각각의 이온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먼저 NaOH가 더 낫겠다. NaOH부터 볼게. NaOH 같은 경우는 5ml 안에 나트륨 이온이 몇 개냐면 하나, 두 개, 세 개란 말이야.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Na 플러스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음이온으로서도 OH-는 동일하게 세 개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NaOH는 5ml당 3개씩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염산도 봅시다. 염산 5ml 안에 구경꾼 이온인 Cl-가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면 하나, 그러면 H 플러스도 동일하게 하나. 그래서 얘의 농도를 M'이라고 하고 산의 농도를 M이라고 한다면 얘네의 농도비는 3대 1의 농도비를 나타내야 돼. 기억, 반응적 몰 농도는 HCl이 NaOH의 3배가 아니라 NaOH가 HCl의 3배가 되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중화 반응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중화 반응에 생성된 물 분자 수는 혼합 전에 적은 알자 이온과 같다고 했어. 그럼 혼합 전에 누가 더 알자 이온이 작으냐면 HCl이 작잖아. 몇 개? 한 개. 그러면 한 개의 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한 개가 생성됐다라는 거는 뭐랑 똑같다? 알자 이온이 적은 수용액의 음이온수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음이온수. 음이온이 두 개면 H 플러스가 두 개. 그럼 물 두 개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 혼합용액 HCl 10ml를 추가로 넣으면이라고 했지. 그러면 추가로 10ml를 넣었다라는 거는 얘네가 총 얼마를 넣었다는 거야? 15ml를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5ml당 하나씩이었다면 15ml당은 3개씩이 되는 거지. 3개씩. 그래서 결론적으로 OH-3개와 H 플러스 3개가 만나서 물이 되고, 그래서 액성은 중성이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돼. 11번은 0.1 몰농도의 이가산인 황산수용액과 그리고 0.1 몰농도의 일가 염기인 NaOH를 부피를 다르게 하여 혼합한 용액을 나타냈대. 농도는 서로가 같은데 지금 가수가 서로가 다른 거지. 그러면 얘네가 언제 부피비가 어떻게 될 때 중화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 H 플러스의 양과 OH 마이너스의 양이 서로가 같을 때 이때 중화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산의 가수 2에다가 농도 0.1에다가 부피를 V라고 합시다. 수산나트륨은 1가 그리고 농도가 0.1.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부피는 2 V 값이 돼야지만 H 플러스 양과 OH 마이너스 양이 같아서 중화점이 될 거라고. 그러면 H2SO하고 NaOH의 부피비가 1대 2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가가 되겠네. 그래서 가가 이때가 중화점, 중성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하고 다는 둘 다 산성이 되겠네. 혼합을 했어도. 그러면 가는 중화점이기 때문에 OH- 농도와 H3O+의 농도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pH는 나에서 다로 갈수록 산성 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거고 염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니까 pH는 점점 감소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pH는 다가 더 작아야 돼, 나보다. 그래서 pH는 나가 다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 NaOH를 60ml를 넣었다라는 게 아니라 추가로 라고 했어. 60ml를 추가로 넣은 용액은 중성이라고 했어. 그러면 추가로 넣어준 거는 총 부피가 20에다가 60을 더 더해주니까 총 얼마가 들어온 거야? 80ml가 들어온 거지? 그러면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피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산과 염기가 1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H2SO4의 부피가 40, 그리고 NaOH 부피가 80. 부피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중성이 된다라는 거는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돼. 12번은 미지의 농도의 산수용액 20ml를 0.1몰 농도의 NaOH로 적정하는 모습을 나타냈대. 그리고 미지의 산수용액이 다음과 같을 때, 이게 다음과 1번부터 5번과 같을 때 0.1몰 농도 NaOH 40ml를 가한 용액에서 pH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다라는 것은 액성이 염기성으로서 OH-의 농도가 어떤 경우가 더 높은가 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0.1몰 농도 40ml에 들어있는 NaOH 안에 들어있는 OH-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pH 값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비율로 표현하는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제 OH-의 이제 양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면 OH-의 양은 NaOH의 가수 1에다가 농도 0.1, 거기에다 이제 부피가 이제 40인데 정량적으로 계산할 때는 40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1000분의 40 리터를 곱해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비교만 할 거니까 그대로 40을 곱할 거야. 그러면 OH-의 양은 4에 이제 상대량이 비례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제 5번까지의 H 플러스의 이제 량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1번은 일가산 농도는 0.5, 그리고 이제 부피는 20ml를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20ml. 그럼 얘는 상대량이 1값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가산이 되겠네. 농도는 0.1, 그리고 부피가 20이니까 4값이 나와야 되고. 3번은 인산 3가산이네. 3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부피 20이니까 얘는 6이 나오는 거고. 질산은 일가산, 농도는 0.2, 부피는 20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니? 4가 나오겠네. 4. 그 다음 5번은 일가산 곱하기 농도 0.4에 부피가 20이니까 얘는 80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지. 먼저 이제 누구야? 황산하고 질산은 H+의 양이 4란 말이야. 그럼 OH-하고 똑같이 양이 4니까 이때는 이제 완전 이제 중화점, 중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중성, 그러니까 pH가 7.0, 중성이니까 pH가 7.0이 되는 거고, pH가 7.0, 그리고 4번도 pH가 7.0.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8이란 말이야. 8. H 플러스, OH-4를 집어넣으면 얘는 산성이 되니까 pH가 7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로 pH가 7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고, 1번이 H 플러스의 상대량이 1이고 OH-가 4니까 얘는 이제 액성은 혼합하면 염기성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pH가 7보다
커야 돼. 그래서 pH가 가장 큰 거는 1번이 답이 돼야 돼. 가의 경우는 HA산과 NaOH 염기를 100ml하고 200ml를 혼합했을 때에 그 수용액에 들어있는 각각의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거고, 나는 HB랑 NaOH를 혼합했을 때 각각의 이온의 모형을 나타냈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온이 Na 플러스인지 A 마이너스인지 B 마이너스인지 H 플러스인지 OH 마이너스인지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는 가고 나에서 NaOH가 둘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NaOH 플러스는 가에도 존재하고 나에도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유일하게 이 동그라미 있지? 동그라미. 얘네가 유일하게 가에도 있고 나에도 들어있는 이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Na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고 나에서 사용한 산의 종류가 다르지. 그래서 가에서는 A- 이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B- 이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A- 이온과 이제 B- 이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OH-하고 H+도 또한 함께 존재할 수 있잖아. 그래서 A-하고 B-의 이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가정을 하냐면, 모든 수용액에서의 이온의 전하량은 언제나 합이 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양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2 플러스나 뭐 3 플러스짜리가 나오면 그때는 이온의 전하량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13번 문제는 다 1가, 그러니까 1가, 3가, 1가 염기이기 때문에 얘네가 음이온과 양이온도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래서 A, 그래서 이제 그 개수를 그대로 따지면 된다고. 그러면 가에서는 일단은 Na 플러스 값은 나왔잖아. 그러면 Na 플러스가 총 몇 개냐면 4개지, 4개. 그래서 4개 플러스 1짜리가 4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짜리도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하고 삼각형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온이 있네. 두 가지 이온. 그러면 HA에서는 A 마이너스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NaOH에서는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텐데, 얘가 액성이 만약에 산성이었다라고 한다면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하고 다 반응을 해서 음이온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음이온의 종류가, 양이온의 종류가 두 가지가 되고 음이온의 종류가 하나가 된다고. 근데 이 경우는 음이온의 종류가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이 4개. 그럼 나머지가 음이온이 돼야 돼. 그러면 음이온이 한 종류가 되면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두 종류가 돼야 돼. 하나는 A-, 하나는 OH-. 그래서 가에서 네모나 삼각형은 A-나 OH-라는 거야. 근데 누군지는 선생님도 이 상황에서는 삼각형이 A-인지 OH-인지는 몰라. 그냥 두 개씩 있다. 혼합용액의 결과.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봅시다. 나에서는 일단은 Na 플러스가 양이온이 2개지. 양이온이 2개. 그러면 이제 2개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제 사각형짜리가 2개가 있고 별 모양이 4개가 있는데, 얘네도 음이온과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기 위해서는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음이온이고 하나가 양이온이 돼야 되는데, 이 개수가 맞기 위해서는 별 모양이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고, 그게 4개가 있는 거고, 4개. 그러면 나머지 전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1 플러스짜리가, 네모가 1 플러스가 되겠네. 1 플러스짜리가 또 2개가 있어야 된다고. 2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모는 플러스 이온, 그래서 얘는 H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이 별 모양이 음이온이 된다고. 음이온. 그래서 얘가 음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 B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나에서는 음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가 되잖아. B 마이너스하고 OH 마이너스. 그래서 H 플러스 2개, B 마이너스 4개, 그리고 Na 플러스 2개,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이제 나수용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네모는 H 플러스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혼합전 몰 농도는 HB가 H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에서는 100ml에 A-가 삼각형인지 네모인지는 모르지만 두 개가 들어있었다고. 두 개. 그럼 반응정 H 플러스도 두 개가 들어있었던 거고. 그리고 NaOH는 200ml에 Na 플러스가 4개가 있었으니까 반응전에 OH 마이너스도 4개가 들어있었던 거고. 그래서 100분의 2, 100분의 4.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NaOH가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줄어들었지? 그래서 NaOH가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2개. 이제 이렇게 존재했을 테고, B의 경우는 200ml 안에 B 플러스가 몇 개가, B 마이너스가 몇 개가 있었냐면 4개가 있었다고. 그래서 반응 전에 H 플러스도 4개가 들어있었던 거고. 그래서 혼합점 몰 농도는 HB는 200분의 4, HA는 100분의 2. 그러면 똑같은 부피였다라고 한다면, 농도는 부피에 따른 이온 물질의 양이잖아. 그러면 얘가 200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4가 되겠네. 4. 그래서 200의 4나 200의 4나 똑같은 얘기니까 농도는 같다가 되는 거지. 크다가 아니라. 그리고 가와 나에서 혼합한 용액의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OH-가 10의 마이너스승보다 크다. 즉 염기성이다 라는 얘기지.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의 H3O 플러스가 7보다 작다라는 거는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은 염기성이냐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가하고 나를 이제 혼합을 이제 하면 혼합 전으로부터 이제 갑시다. 혼합 전에 H 플러스는 2개, 4개, 6개, OH 마이너스도 4개, 2개, 6개. 그러면 이때는 가와 나를 혼합하게 되면 pH는 7.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OH 마이너스의 농도나 H3O 플러스의 농도나 둘 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방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형태 말고 그 NaOH가 가에서는 200ml고 나에서는 100ml이기 때문에 가로부터 나의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라고. 비율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거지. 지금 Na 플러스의 이온을 찾아야 돼. Na 플러스의 이온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가하고 나에서 동일하게 Na 플러스는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지만, 얘는 200이고 100이라는 거는 가에서의 나트륨 이온이 나에서의 나트륨 이온보다 2배가 많아야 돼. 그러면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2배가 많은 이온이 이 노란색 이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노란색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트륨 이온이 4개였잖아. 그러면 4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었다는 얘기는 반응 전에 4개의 OH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100ml에는 2개의 Na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2개의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니까 뭐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피에 따른 이온수 갖다가 비교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13번은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13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느낄 거야. 14번은 HA 산 20ml에 염기 BOH를 10ml, 10ml 이렇게 집어넣고 있대. 가에서는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H 플러스인지 A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지만 구경꾼 이온은 최종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온이 가에도 존재하고 나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온이 A 마이너스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네모 이온이 H 플러스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의 결과 네모 이온도 그러니까 세모 이온도 4개가 있고, 그다음 별 모양 이온도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HA가 갖고 있지 않는 이온 B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럼 4개가 OH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하나인 별이 B 플러스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왜냐면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족족 이온수가 증가를 하지만, 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을 때 OH 마이너스는 중화점 이후에만 증가한다고. 그래서 4개짜리 삼각형 이온이 B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별 모양이 R자 이온인 OH 마이너스 이온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가하고 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피에 따른 각각의 이온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가에서는 20ml의 부피 안에 H 플러스가 3개에 A 마이너스 이온이 3개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다에서는 BOH가 10ml, 10ml 총 20ml가 들어왔을 때 구경꾼 이온인 B 플러스가 4개가 있었기 때문에 반응 전에 OH 마이너스도 4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에서는 BOH가 10ml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B 플러스 2개에 OH 마이너스 2개. 그래서 지금 얘네 2개를 혼합했을 때 용액이 나가 되는 거지. 그럼 나에서는 물이 2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H 플러스가 하나 남는 거고, B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는 2개, 3개가 남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기억부터 우리가 이제 답을 해결해 나갈 건데, 혼합전의 몰 농도는 HA 대 BOH가 3대 2라고 했어. 그러면 봅시다. 20에 3개씩 그리고 20에 4개씩, 그러면 3대 2가 아니라 3대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아직 액성이 산성이잖아. H 플러스가 하나가 남을 거라고. H 플러스가 1개,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이었던 A 마이너스 3개, 그리고 구경꾼 이온인 B 플러스가 2개, 물은 2개 만들어졌고, 그래서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 금속,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단위 부피당 삼각형의 수의 비, 이 삼각형의 수가 B 플러스였잖아. 그래서 나와 다이의 이제 단위 부피당 B 플러스의 B를 물어봤는데, 나는 20에 10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부피가 얼마? 30ml 안에 몇 개가 들어있었냐면 B 플러스가 2개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2개. 그러니까 30분의 2 다에서는 10이 더 들어왔으니까 총 부피가 40ml가 되는 거지. 거기에 B 플러스 이온이 4개. 그러면 3분의 2 대 4분의 4, 그러면 2 대 3. 그래서 단위 부피당 B 플러스의 이온수 B는 2 대 3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그 답은 2번만 답이 돼야 돼. 15번은 질산은 수용액에 들어있는 실험관에 구릿줄을 넣고 구릿줄 표면에 금속이 석출되는 그런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그럼 먼저 이제 질산은 수용액에서 은이온은 Ag 플러스로 존재할 거고, 거기에 호돈수 물질인 구리를 넣었더니 은이 이제 석출이 될 거고, 구리는 이온화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구리가 CU2 플러스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를 은이온한테 줘야 돼. 그러면 개수를 맞추면 은은 이제 2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리의 산화수를 물어봤는데, 구리의 산화수는 호돈수 물질일 땐 0이고 이온일 땐 플러스 2가 되니까 증가하는 거 맞아. 근데 니은 같은 경우 볼게.
니은은 NO3-는 구경꾼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NO3-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을 물어봤어. 그러면 양이온 수가 두 개가 감소하고 양이온, 또 다른 양이온이 하나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온 수는 양이온 수는 감소하게 되고 음이온 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전체 이온 수의 양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16번은 이제 붉은색 구리가루, 그러니까 순수한 이제 구리를 공기 중에 가열하면 공기 중에 이제 산소랑 이제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될 거라고. 산화구리의 색깔은 이제 검은색이 돼. 그래서 이제 기억에는 O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해 검게 변한 구리를, 즉 산화구리를 탄소가루와 섞어 가열하면 이때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 그러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를 물어봤는데, 일정한 압력,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밀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분자량. 그래서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비교했을 때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한다 못한다고 해도 산소, O2가 둘 다 들어있는데 이산화탄소는 탄소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분자량은 뭐야? 니은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분자량이 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구리는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했잖아. 그러면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환원제라고 해야 되는 거고. 디귿, 나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면 호돈수 물질인 탄소는 0이 되는 거고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그래서 플러스 4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마그네슘과 관련된 화학 반응인데 가와 나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이제 풀어서 쓰면 가의 경우는 금속 솔리드 상태의 마그네슘이 기체 상태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산화하는 반응을 표현한 거고, 나의 경우는 동일하게 이제 솔리드 상태의 마그네슘이 수용액 상태의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와 그다음에 이제 수용액 상태의 염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그런 산화 환원 반응이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기체 A가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얘네들의 산화수를 통해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비교하면 마그네슘은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 될 거라고, 산소도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 되는 거고,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의 산소는 마이너스 2, 마그네슘은 플러스 2, 염산에서의 염소는 마이너스 1, 수소는 플러스 1, 염화 마그네슘에서 염소 마이너스 1, 마그네슘은 플러스 2. 그러면 가에서는 산화수가 증가한 산화된 물질이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환원된 물질은 산소, 그리고 나에서 산화된 물질 역시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환원된 물질은 그렇지,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염산이 이제 환원된 물질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기억 A는 수소기체이다 맞고요.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가장 이제 오늘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인 포인트가 요 양적 관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마그네슘 1몰이 산화되는데 이동한 전자의 양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개수라는 거를 1단원에서 배웠을 거라고. 그러면 개수를 이용해서 먼저 설명하면 마그네슘의 개수 1, 산소 2분의 1, 그리고 산화마그네슘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마그네슘 1몰이 반응하는 데는 산소 기체가 2분의 1몰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화마그네슘이 1몰이 생성되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으로 반응을 할 때 1몰의 마그네슘이 1몰의 산화마그네슘으로 될 때 전자가 몇 개가 산소 쪽으로 이동하냐면 2개. 한 개가 반응할 때 전자가 2개가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될 때 1몰의 마그네슘이 산화될 때 2몰의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 다음
2분의 1몰의 산소가 환원될 때도 2몰의 전자가 이동한다. 근데 산소가 2분의 1몰이 아니라 만약에 산소 1몰이 환원되는데 전자가 그때는 2몰이 아니라 4몰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1대 2분의 1대 1대 이동한 전자 2. 그러면 얘가 산소가 1몰이 되면 마그네슘은 2몰이 반응할 거 아니야.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이 2몰이 생성되는 거고. 그래서 2대 1대 4, 1대 2분의 1대 2, 3대 2분의 3대 6, 4대 너무 큰가? 4대 2대 8 이렇게 개수비로 생성된 물질과 반응된 물질도 개수비지만 이동한 전자도 개수비에 비례한다는 거. 그럼 나에서도 마그네슘 개수 1, 염산 2, 수소기체 1, 염화마그네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그네슘 1몰이 산화되는데 전자를 몇 개 줘? 똑같이 2개 줄 거 아니야. 하나가 2개. 그럼 1몰이면 2개, 2몰이면 4몰, 3몰이면 6몰. 마찬가지로 수소기체가 1몰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동한 전자가 마그네슘이 1대 1이니까 수소기체가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도 2몰 생성될 때는 4. 이제 이런 식으로 개수비에 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모두 2몰이다 해서 답은 5번. 다 맞는 이야기가 돼. 그래서 5번이 답이 돼. 1번은 산화구리가 탄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가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해. 석회수랑 반응해서 뿌옇게 흐려졌다. 탄산칼슘이라는 솔리드 앙금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서서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해. 석회수가 수산화칼슘이라는 것과 그리고 석회수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석회수가 뿌여졌다. 그 기체는 뭐냐? 이산화탄소예요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탄소는 산화제다. 그러면 탄소는 산화제라는 거는 환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탄소의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네. 그러니까 산화됐으니까 환원제로 사용된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었다. 그래요. 산화구리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네요. 그래서 순수한 구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화수의 변화가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칼슘 플러스 2, 그리고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산소부터 합시다. 산소 마이너스 2, 그러면 탄소 플러스 4, H2에서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칼슘 2분의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 그러면 탄소는 얼마가 돼? 플러스 4 되죠? 그럼 보세요. 산화수의 변화가 없지? 그래서 디귿,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틀렸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 딱 2가지가 있어. 2가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화학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상에서 이 반응과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제외가 돼. 2가지. 첫 번째,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면 물하고 염이 생성되는 반응 있지? 이거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중화 반응이다. 그러면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고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지금 위에 보니까 선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했을 때 뿌옇게 흐려졌다. 앙금이 생성됐잖아.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이 2가지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 산화환원 반응에 포함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18가번 같은 경우 석회수로부터 탄산가스림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은 산화수를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9번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할 건데, 우리가 이제 금속의 이제 반응성, 이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응성이 크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산화가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그러면 산화되기 쉽다라는 거는 산화수가 증가하려 한다. 증가하려 한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금속성이 크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산화되기 쉽고 산화수가 증가하려 하고 양이온이 되려고 금속성이 크고 이온화 경향이 크다. 다 똑같은 이야기 된다고. 다 똑같은 이야기야.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보통 이제 확대경이라고 하지. 좀 이게 좀 심화 과정에 나오는 금속의 반응성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해봤지만 크카, 나마, 크카나마, 알, 아, 철, 니, 주, 납.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가로 비금속이기 때문에 수, 구, 수은, 은, 백금, 금.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반응성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주려고 한다,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금속성이 크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금속이 다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건 아니고, 수소보다, 왜냐면 산의 공통적인 이온이 수소 이온이잖아. 그러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얘네들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겠지만, 반응성이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학교에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산에서 어떠한 금속이 수소기체를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충분히 출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다시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이제 문제로 돌아갈게. 그래서 깨끗한 금속 M판을 준비한다. 가의 M판 위에 염화 구리 수용액과 염화 아이언 수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진다. 이거는 금속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음이온은 생각하지 마. 음이온은 무조건 구경꾼 이온이야. 그래서 구리를 떨어뜨린 곳에 금속이 석출된다. 2번, 염화 아이언을 떨어뜨린 곳에 아무 변화가 없다. 없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1번. 구리 이온이 있네요. 염화 구리는 구리 이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응성을 잘 모르는 금속이 들어왔어. M이라는 금속이. 그런데 뭐가 됐다? 금속이 석출됐대. 그럼 이 어떤 금속이 석출되겠어? 당연히 이온 상태로 있던 구리가 석출되겠지. 그래서 이제 구리가 M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그냥 M2 플러스짜리 산화수가 2짜리 이온으로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구리는 석출되고 대신 금속 M은 이온화가 될 거라고. 두 번째, 구리가 아니라 이제 이번엔 아이언 이온이구나. 아이언 이온이 있는 수용액을 금속 M에다가 떨어뜨리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응성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M이 구리 이온한테 전자를 줬네. 얘가 산화되기 쉽네. 전자를 주기가 쉽네. 산화수가 증가하기 쉽네. 반응성이 크네. 이온화 경향이 크네. 그래서 금속 M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주기 쉽다. 산화수가 증가하려 한다.
이온화 경향이 크다. 근데 2번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더 반응성이 컸냐면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온이 금속 M보다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아이온, 금속 M, 구리 이러한 이제 순서가 될 거라고. 그래서 1에서 구리 이온은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0이 됐지. 그래서 얘는 환원됐어요. 2에서는 염소 이온은 금속의 반응성에서 음이온은 다 뭐야? 구경꾼이라고. 산화도 안 되고 환원도 안 돼. 그다음에 금속 M은 아연보다 반응성이 작단 말이야. 산화되기 어렵단 말이야. 거꾸로 얘기했지. 그래서 M은 아연보다 산화되기가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으로 와야 돼. 10번은 농도와 부피 같은 묽은 염산에 금속 A와 B를 각각 넣었을 때 반응하는 금속의 질량에 따른 음이온 수분의 양이온 수를 나타냈다라고 했어. 20번 같은 문제가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어려워. 그래서 뭔가 이제 개수를 가정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푸는데 조금 수월해.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이제 원자량, 뭐 분자수 막 이런 거 주어졌는데 1단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기초가 좀 되어 있어야지만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좀 긴장하면서 20번 문제를 들었으면 좋겠어. 가정을 할 거야, 이제 가정. 지금 이제 나하고 다가 있는데 반응한 금속의 질량이래. 그래서 그 다 같은 경우는 이제 B 같은 경우 다 지점에서는 이미 반응이 이제 여기서 종결이 됐단 말이야. 끝났어. 근데 나는 아직 반응이 진행되고 있고 그때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질량을 W1이라고 할 거고요. 이때 이제 반응 A 금속 A가 반응이 종결된 요 지점에서의 질량을 W2라고 할게.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할게. 지금 B는 다 지점에서 반응이 끝난 거야. 반응이. 그러니까 염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하고 금속 B가 다 반응을 했어. 그래서 수소기체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다 수소기체가 됐고 그리고 금속이 그만큼 이온화가 된 거야. A는 나 지점에서는 아직 반응이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수소 이온이 남아 있는 거야. 나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W2만큼의 질량이 들어왔을 때 이 지점에서 이제 드디어 A는 수소기체와 다 반응해서 수소 이온은 다 사라진 거고 그 자리를 A 이온이 대신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볼게. 금속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묽은 염산의 수소는 금속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양이온과 이제 금속 간의 반응을 보면 음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야. 음이온은 변하지 않아. 음이온은 그냥 일정해.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염산이 있는데 염산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리 얘네를 각각 이제 10개씩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음이온 수는 이제 10개, Cl 마이너스는 이제 10개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에는 양이온수가 수소 이온이 되는 거고 그 양이온수인 수소 이온이 이제 10개가 되겠지. 10개. 그러면 10개의 수소 이온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그럼 10개의 염소 이온은 반응이 끝날 때까지 그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최종적으로 금속 B가 됐던 A가 됐던 최종적으로 음이온수의 양이온이 0.5래. 그럼 이때는 반응이 이미 수소가 다 반응했단 말이야. 환원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0.5 지점이라는 거는 음이온인 염소이온은 그대로 뭐야? 10개가 되겠지. 그리고 A의 경우는 수소 10개 자리에 0.5가 됐으니까 A 이온이 5개를 채웠을 거라고. 그럼 전해량 보존에 의해서 10 곱하기 1, 그럼 얘는 5 곱하기 2, 그래서 전해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A의 경우는 10개의 염소 이온 안에 5개의 A, E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0.5 10개의 염소 이온에 수소 이온 대신 B가 산화돼 가지고 5개의 E 플러스 이온을
채워줬을 거라고. 이게 이제 각각 A와 B의 종결점에서 A의 이온수와 B의 이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때 주목을 해야 돼. 이때 B의 경우 B 이렇게 봅시다. B의 경우 잘 따라오세요. B의 경우 아이고 계속 이렇게 되네요. B의 경우는 반응이 종결됐을 때가 B의 질량이 W1이었다고. 그 W1에 B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5개. 그러면 얘를 이제 질량에 따른 개수로 나타낸다면 B는 W1g에 대해서 5개의 금속이 있었다. 또 따라와야 돼. 지금 A를 볼 거야. A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5개였단 말이야. 5개. 이 지점에서. 그때 질량이 W2였다고. 그래서 A의 경우는 W2g 안에 금속이 A가 5개가 있었던 거야. 질량은 W2가 W1보다 작지? 근데 W1이라는 작은 질량의 B는 5개가 있었던 거고 A는 W2라는 질량 안에 똑같이 5개가 있었다고. 그 얘기는 누가 더 원자량이 커야 된다? 둘 다 5개야. 5개 질량이 W2고 B는 5개 질량이 W1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원자량이 커야 돼? 원자량은 A가 B보다 커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합시다. 얘가 25g, 얘를 좀 과장되게 50g, 25g에 5개, 50g에 하나. 그럼 하나당 질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B는 5라는 얘기나 5. B는 A는 10이라는 얘기잖아. 하나당 질량. 원자량에 비례하겠네. 그래서 금속의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생성된 기체의 분자수인데 이산 봅시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라고 했는데 나하고 가에서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소기체가 예를 들어서 6개가 사라졌어. 수소 이온이 6개가 사라졌어. 그럼 6개가 사라졌으면 그 자리에 A나 B나 3개씩 채워줄 거라고. 그럼 6개의 수소 이온이 사라지면서 각각의 이온이 3개씩 채워주면 결론적으로 수소기체는 3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10개의 염소 이온이 있었는데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때를 이제 이때 일로 넘어가세요. 이때를 우리가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 값을 얼마로 할까? 0.6이라고 가정합시다. 0.6. 그러면 0.6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수소 이온이 0.6이 나올 수 있나? 수소 이온이 4개가 남아 있는 거고 비이온이 0.6은 될 수가 없구나. 0.8이라고 합시다. 0.8. 그러면 수소 이온이 6개가 남아 있는 거고 A의 경우는 그러니까 나의 경우 그쵸 나의 경우 A 이온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2개가. 그러면 10분의 8 0.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의 경우는 염소이온이 10개가 그대로 있었는데 역시 수소이온 6개와 그 다음에 B이온이 이렇게 2개가 생성이 된 거야. 그래서 전체 이온은 0.8이 되겠지. 수소이온이 원래 몇 개 있었냐면 10개가 있었잖아. 우리가 가정을 했지. 근데 이제 6개가 수소이온이 사라졌다는 거는 수소기체가 몇 개? 2개가 생성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하고 나에서 똑같은 양의 음이온분의 양이온, 뭐 가정을 우리가 했지 0.8이다라고 한다면 수소이온이 10개 중에 6개가 남은 거고 금속이온이 2개가 생성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수소이온 4개가 수소기체 2개가 됐어.
그래서 생성된 기체의 분자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돼. 같다. 그다음 수용액의 이제 pH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러면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나는 최종적으로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0.5가 돼야 되는데 0.5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아직까지는 뭐야? 반응이 다 진행되지 않았다는 상태고, 반응이 다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가 남아있다? 수소이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수소이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pH는 누가? 나가 더 작아야죠. 수소이온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pH는 나에서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래서 1번이 돼야 돼. 11번은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세 가지 반응에 대한 그림인데, 선생님이 개수는 표현하지 않고 반응식을 한번 꾸며볼게. 이제 가의 경우는 NO2가 수소기체랑 반응해서 NH3 암모니아하고 H2를 생성하는 반응을 표현한 거고, 나는 이제 NO2가 N2O4가 되는 반응, 그 다음에 단은 NO2가 H2랑 반응해서 HNO3 이제 질산하고 NO를 만드는 그런 이제 반응을 나타낸 거야. 각각의 이제 산화수를 한번 결정을 해볼게.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질소는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호동소 0, NH3에서 수소 플러스 1, 그러면 질소는 마이너스 3,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똑같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러면 역시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그러면 질소는 플러스 5,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질소는 플러스 2. 그럼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3으로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한 거 맞고, 나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나에서는 질소나 산소의 산화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겠네. 다에서는 H2O가 산화제다. 그러니까 H2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나 산소의 산화수는 변함이 없었어. 그러면 다에서 H2는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니겠네. 일단 답은 이제 기억이고, 디귿 한번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이제 그 산소의 산화수는 변함이 없지. 얘도 산화수가 변함이 없고 얘네도 산화수가 지금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질소의 산화수가 HNO3가 될 때는 어떻게 돼? 산화수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산화가 된 거야. 산화. 그래서 NO2가 산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NO2의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뭐가 됐어? 플러스 2가 됐지. 그러면 NO2는 또한 이제 산화수가 뭐 했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또 뭐 됐다? 환원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질이 산화와 환원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산화환원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얘는 산화됐는데 왜 환원됐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쫄지 말고, 한 가지 물질이 산화와 환원을, 즉 환원제와 산화제로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줘. 두 개의 비커에 이제 물의 양은 100g으로 동일하고, 그러니까 수화나트륨하고 염화 나트륨을 각각 넣었을 때 수용액의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냈대. 근데 가는 온도가 높아지고, 그럼 높아졌다라는 거는 수화나트륨이 용해되는 과정 중에 열을 방출했고, 그 열을 물이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거고, 나는 반대로 온도가 낮아졌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열을
흡수한 거고 용해가 되는 과정 중에 염화나트륨이 그러면 이제 물은 열을 방출한 거고 그러면 가의 경우는 수나트륨이 용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발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발열 과정이다. 그러면 나에서는 온도가 낮았으니까 염화나트륨이 용해되는 과정 중에 열을 흡수했다. 흡열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 그래서 기억 가에서 발열 반응이다 맞고 나에서는 염화나트륨이 용해될 때 물은 열을 흡수한다. 아니 물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긴 거지 방출한 거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용해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는데 가가 나보다 크면 가의 경우가 온도 변화가 더 크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온도 변화는 가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열을 가에서 방출한 거고 나에서는 그만큼 더 적은 열을 흡수한 거고 그래서 가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나는 온도가 덜 떨어진 거고 그래서 디귿도 맞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3번은 1몰롱도의 일가산인 염산 200ml에 같은 온도 1몰롱도의 산나트륨 100ml를 넣어놓은 온도를 측정했대. 지금 23번의 반응은 이제 중화 반응이 되는 거지. 이제 중화 반응은 물과 염도 생성이 되지만 중화열이 발생을 할 거라고. 그래서 수용액의 온도는 상승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온도계를 여기다 꼽아 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기억 수용액의 온도는 올라간다. 중화열에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생성된 물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텐데 생성된 물의 양은 반응 전에 알짜 이온 중 뭐야? 적은 알짜 이온만큼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반응하기 전에 수소 이온의 량 물수는 산화가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농도 1 그리고 이제 부피는 2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우리가 몇 몰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0.2리터 그래서 0.2몰의 수소 이온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반응 전에 수산화 이온은 수산화나트륨 염기가수 1, 농도 1, 부피는 0.1 그래서 0.1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수산화 이온이 0.1몰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물의 양은 수산화 이온이 0.1몰이고 수소 이온이 0.2몰이니까 적은 양 0.1몰이 생성되는 거고. 그럼 반응 후 남아 있는 이제 수소 이온은 0.1몰이 되겠지. 그래서 생성된 물의 양은 이제 니은 0.1몰이다. 그다음 이제 디귿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되면 어려워해. 어려워하니까 이제 디귿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기본은 뭐냐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열량 Q는 CM 델타 T라는 거야. 지금 얘는 지금 수용액이잖아. 그러면 수용액의 비열 알아야 되고요. 수용액의 질량 알아야 되고 수용액의 온도 변화를 알면 그 이제 수용액의 이제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린 그때의 이제 중화열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수용액의 비열, 수용액의 질량, 수용액의 온도 변화. 근데 디귿 문장을 보니까 비열은 맞아. 비열은 맞는데 수용액의 밀도를 알아야 된대. 그러면 이 밀도는 여기 없으니까 아예 답이 아니냐라가 아니라 지금 23번 같은 경우 정보가 주어졌잖아. 무슨 정보가 있냐면 염산 수용액 200ml와 순환 나트륨 수용액 100ml래. 100ml. 그래서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점과 혼합 용액 용액 그러니까 각 용액의 부피 합과 같으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부피는 30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냐면 부피라는 정보가 이미 문제상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지. 부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야 밀도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밀도하고 부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뭐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냐면 질량을 뽑아낼 수 있다고.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질량을 알아야지. 질량을. 그러면 질량은 밀도에다가 뭐를 부피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밀도가 주어지면 이때 부피 300ml를 곱해주면 질량값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 수용액의 밀도와 주어진 부피로부터 질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24번은 일정한 온도에 두 개의 비커에다가 에탄올을 같은 질량만큼 넣고
동일한 저울 위에다가 올려놨어.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밀폐된 용기로 덮어놨고 2번은 그냥 대기압 상태로 방치를 해둔 거야. 그러면 1번과 2번의 경우 둘 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에탄올이 이제 증발되는 속도는 표면적이 같기 때문에 증발되는 속도는 동일할 거야. 동일. 근데 이제 1의 경우는 밀폐된 용기가 됐기 때문에 증발을 하면 할수록 증발된 에탄올 분자들이 압력을 가해줄 거라고. 에탄올 액체 표면에. 그러면서 이제 응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발이 되면 될수록 응축되는 속도도 같이 증가를 하다가 이제 증발 속도하고 이제 응축 속도가 이제 같아지게 되면 이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겠지.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될 수 있는 환경이 없어. 증발된 에탄올이. 그래서 거의 2번 같은 경우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응축 속도가 0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있는데 아주 속도가 느린 상태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비커 안에 들어있던 에탄올이 다 증발이 되고 나서 결론은 비커만 남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1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에탄올의 질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그쵸? 에탄올의 증발 속도는 1에서가 2에서와 같다. 증발 속도는 동일해. 표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5번은 25도씨 수용액 1리터에 산 HA 수용액과 산 HB 수용액이 들어있는 입자 모형을 나타냈대. 그리고 입자 모형 하나당 0.02몰에 해당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HA 수용액부터 한번 얘네들의 H3O 플러스의 농도하고 OH-의 농도를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러면 이제 HA 경우는 지금 얘네들의 H3O 플러스의 이제 농도는 1리터 안에 이제 5개가 있었는데 하나당 0.02 몰이니까 얘네들의 몰 농도는 0.1 몰 농도, 그냥 라지 M으로 합시다. 그래서 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 단위는 안 쓸게요. 그러면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1 몰 농도니까, 그러면 이제 OH 마이너스는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 값이 나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HB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H3O 플러스의 농도는 1리터 안에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의 몰수가 0.02몰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0.02 몰농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나타내면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맙시다. 2분의 1이 아니지. 2분의 1이 아니라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 그러면 OH-의 농도는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야 되니까 5 곱하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 값이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HA는 pH가 1이다. HA가 pH가 1이라는 거는 수소연 농도가, 즉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래서 1 나온 거 기억 맞고요. OH-는 HB가 HA의 5배다. 그쵸? 얘는 10의 마이너스 13승,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그래서 5배가 되는 게 맞고요. H3O 플러스 곱하기 OH-의 값은 얘는 같은 온도 25도이기 때문에 얼마로? 10의 마이너스 14승 값으로 언제나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답이 돼야 돼. 6번은 산과 염기를 이용한 실험이래. 물에 X기체하고 Y기체를 넣어서 용해시킨 다음에 X 수용액과 Y 수용액을 만들었어. 거기다 이제 비트병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비트병 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일 때가 노란색, 그리고 중성일 때가 초록색,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일 때가 이제 푸른색,
이제 이렇게 나타날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X하고 Y 수용액에 같은 질량의 마그네슘을 넣었는데 다 같은 경우는 기체가 발생을 했어. 근데 이제 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대. 그리고 나는 푸른색을 떴대. 푸른색. 그럼 푸른색을 떴다라는 거는 지금 나는 염기성 물질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기체는 산이니까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 기억은 노란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이제 산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노란색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염기로 작용했으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의 이제 그 염기이기도 하지. 그러면 얘가 물하고 반응할 때는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고, 그럼 물은 대신 산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X에서 H2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반대로 Y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Y는 염기로 작용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반응시키면, 그러니까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H 플러스는 Y에서 X로 이동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Y는 산이고 X는 염기잖아. 그러면 H 플러스를 주계가 산, 그 다음에 이제 밖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염기 이렇게 표현하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그 다음에 염기. 그러면 Y가 산이기 때문에 주계가 되는 거고, X가 염기이기 때문에 밖에가 될 거라고. 그래서 H 플러스는 Y에서 X로 이동한다. Y 주계, X 밖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돼. 27번은 25도에서 순한 나트륨 20g이 들어있는 용액 가. 근데 가를 보니까 가는 물 용매 180g의 용질, 순나트륨 20g이 녹아있는 수용액, 총 수용액의 질량은 200g. 거기에서 가 수용액을 20g을 취하여 물에 넣어 만든 용액 나를 나타냈대. 나는 이제 용액 20g을 취해서 1리터의 수용액을 만든 이제 걸 나타낸 거지. 나는. 그러면 일단 기억은 이제 가에서의 퍼센트 농도를 물어봤는데, 우리 퍼센트 농도는 이제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을 거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용매 180에다가 용질 20g을 더하니까 200g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용질이 수나트륨이기 때문에 20g 곱하기 100.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10%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pH는 뭐 13보다 뭐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나에서의 이제 수산화 이온의 농도,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부터 H3O 플러스의 농도,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가지고 pH 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개를 이제 하게 되면, 뭐 이거네요. 200g에 가해서 200g의 수용액에는 용질이 20g이 들어있겠지. NaOH 20g. 그런데 여기서 20g을 취했대. 그러면 20g 안에는 수나트륨이 몇 g이 있어야 돼? 200에 20이니까 20에는 2g의 NaOH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 그램 안에 들어있는 OH-에 우리가 그 몰 농도를 이제 계산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수용액의 부피는 나 1리터가 되고요. 그러면 2g 안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NaOH의 질량을 화학식량 40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40분의 2니까 0.05몰. 그래서 이제 0.05몰에 해당하는 NaOH가 들어있는 거고, 그 NaOH 0.05몰 안에는 Na 플러스 0.05몰, 그리고 수산화이온도 0.05몰이 들어있어. 그래서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가 되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가 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pH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로그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되니까 얘를 풀어서 쓰면 13 마이너스 로그 2. 근데
13보다 크다고 했는데 13보다 어때? 이 값은 13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이제 니은이 틀렸어.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푸냐면, 우선 pH가 13이 되기 위해서는 OH-의 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봐.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될 때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pH가 13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일 때 pH는 13이다. 근데 이 경우에는 OH-의 농도가 어때?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죠? 작죠? OH-가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OH-가 작으면 H3O 플러스는 커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pH 플러스의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pH가 어떻다? 작다. 작으면 크다. 그러니까 이때가 13이었단 말이에요. pH가 13. 근데 H3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3보다 크기 때문에 pH는 1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지, 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풀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화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디귿으로 이제 갑시다. 디귿은 100ml를 나에서 100ml를 0.1 몰농도의 HCl 500ml와 반응했을 때 혼합용액은 중성이다. 그러면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NMV는 M-V-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그 니은하고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 아까 나 용액은 1리터 안에 OH-가 몇 몰 있었냐면 0.05몰 있었단 말이야. OH-가 0.05몰 농도였으니까. 그런데요, 얘를 어떻게 했냐? 1리터를 취한 게 아니라 1리터를 취하는 게 아니라 몰을 100ml를 취했대. 그러니까 0.1리터를 취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도 어떻게 되겠어? 10배가 줄어들 거 아니야. 농도는 똑같지만 몰수는 10배의 부피만큼 줄었기 때문에 몰수, OH-의 몰수도 10배만큼 줄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OH-의 몰수는 0.05몰이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NMV를 가지고 풀어도 되고. 네, 선생님 먼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0.1 몰농도 HCl 500ml 혼합하여, 그러면 이때 이제 H 플러스의 양은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한다면 1가의 0.1 몰농도의 0.5리터.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05몰이 되겠네. 그래서 H 플러스가 OH-보다 10배나 커, 몰수가. 그래서 이제 혼합용액은 산성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NMV는 N-M-V-를 한번 나타내 볼 거야. H 플러스의 양과 OH-의 양을 비교합시다. H 플러스 산화가스 1, 그 다음에 농도 0.1, 부피는 그러니까 정량적이 아니라 성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밀리리터로 나타낼게. 그래서 1 곱하기 0.1 곱하기 5배. 그럼 OH- 같은 경우는 이때 염기의 가수 1, 그 다음에 농도는 아까 얼마가 나왔었니? 농도는 0.05 몰농도가 났었지. 그래서 농도 0.05 몰농도, 거기다 이제 얼마? 100ml 100.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H 플러스의 양이 OH-의 양보다 어때? 크죠? 얘 풀어서 쓰면 50 나오는 거고 얘는 5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H 플러스의 양이 OH- 양보다 10배가 커. 그래서 얘는 액성이 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25도 0.2 몰농도 1가산인 HCl 30ml에 1가 염기인 NaOH를 조금씩 넣었을 때 넣어준 NaH의 부피에 따른 혼합용액의 뭐 두 가지 이온 기억리을 나타냈는데, 이제 먼저 니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온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있던
수용액의 구경꾼이오니까 Cl-가 되는 거고, 기억은 눈은 족족 이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NaOH 구경꾼 이온인 Na+가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제 중화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Na+하고 Cl-의 이온수가 같은 지점이 이제 중화점이 되잖아. 그런데 그때 NaOH가 60ml가 들어왔을 때 중화점이래. NaCl 같은 경우는 30ml였어. 근데 NaOH는 60ml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 얘네들의 이제 H+의 수하고 OH-의 수가 같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NMV는 N-M-V-가 같아야 되는데 일단 가수는 1이니까 일단은 뭐 표현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0.2 몰롱도의 30ml 이게 이제 H+의 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는 농도를 몰라. 염기는 이제 가로로 합시다. 근데 부피가 60ml 들었을 때 이 OH-의 수가 H+ 수가 같았으니까 OH-의 농도는 우리가 이걸 N'으로 합시다. 농도는 H+의 절반인 0.1 몰 농도 값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부터 해결할 건데, NaOH의 pH는 얼마냐라고 했어.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값을 정량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기억 NaOH에서의 이제 일단 OH-의 이제 농도를 먼저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pH를 계산하면, 지금 OH-의 농도는 얘네가 지금 부피가 얼마야? 부피 60ml잖아. 바로 뭐 그냥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러면 OH-의 농도는 0.1 몰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0.1 몰농도라는 거는 pOH 값이 1.0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pH는 얼마가 된다? 13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Cl-의 몰농도를 물어봤다고. 근데 Cl-의 몰농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몰수는 일정하지만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몰농도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Cl-의 몰수를 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니은은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일단 뭐 Cl-의 몰수를 계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니은을 한번 해결해 볼게.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의 몰수인 Cl-는 지금 일정하단 말이야. 일정. 그러면 이제 A에서는 용액의 부피가 이제 얼마가 되냐? 처음에 30ml가 있는 곳에 NaOH가 20이 들었으니까 부피는 50ml 분의 일정. 이게 이제 A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B점에서는 NaOH가 총 얼마 들었냐면 40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제 30에다가 40을 더해주면 70ml 분의 이제 일정.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Cl-의 몰 농도는 50분의 1 대 70분의 1이니까 7대 5의 몰 농도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그 다음에 디귿 B까지 생성된 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B는 이제 아직 중화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중화점 이전에는 반응하기 전에 적은 알짜 이온의 양만큼 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B점에서는 아직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넣어준 NaOH에서의 OH의 몰수만큼 물이 생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디귿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면 B점에서의 OH-의 양이 그 지점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B점에서의 OH-양 몰수는 염계 가수 1 곱하기 농도가 아까 얼마가 나왔냐면 0.1이 나왔지. 0.1. 0.1 곱하기 부피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정량적으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40이라고 하면 되고 0.04리터라고 해야 돼. 0.04리터다. 그러면 0.004 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 역시 0.004몰이 생성이 돼야 돼.
은 XNO3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처음에는 Y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을 Z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집어넣은 수용액 A, B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수, 그러니까 6에서 2에서 3으로 이제 양이온수가 줄었지. 아, 줄었다가 늘었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양적 관계 문제잖아. 양적 관계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기본은 뭐다? 전하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ANO3 수용액에서 X 같은 경우는 NO3가 마이너스 이온이잖아. 그러면 X는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 이온인 1가 이온이 플러스 1가 이온이 6개가 있었어. 얘를 그냥 6이라고 합시다. 6. 그래서 이때의 이제 총 전하량, 이때 총 전하량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좀 진하게 6 곱하기 1, 1. 그래서 이제 6개 전하량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y를 집어넣었어도 총 이온의 전하량은 6으로 일정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충분한 양의 금속 Y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X 플러스는 다 이제 환원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의 2에는 이제 A 이온이 되는데 우리 A 이온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A 이온을 Y 이온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A 수용액에. 그래서 얘를 Y A 플러스라고 합시다. A 플러스 이온이다. Z도 역시 마찬가지로 Z B 플러스 이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온수가 두 개의 이제 이온의 산화수가 A니까 곱하기 A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또 B에서는 이온수가 3개가 되는 거고 산화수가 B.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 값은 6으로 일정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3, B는 2. 그래서 A 플러스는 얘는 A 3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2 플러스 이온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걸 나타내주면 A는 3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Z는 2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기억, 금속 이온의 산화수는 Y하고 Z 3 플러스 2 플러스니까 3대2 맞는 얘기고, 산화수의 총 증가량은 가에서의 Y가 나에서의 Z보다 크다. 산화수의 총 증가량? 아니, 산화수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산화수는 변할 수가 없어. 산화수도 보존돼야 돼. 그러니까 전하량 보존이나 산화수 보존이나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니은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이제 증가나 감소는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Z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X를 넣으면 X는 환원된다고 했는데, 지금 X보다 Y가 반응성이 컸지. 그래서 반응이 진행됐단 말이야. 그리고 Y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Z를 넣으니까 또 Z가 또 반응을 했다고. 그래서 Z가 반응성이 가장 커. 그러면 Z가 들어있는 이온에 X를 넣으면 반응 자체가 어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Z, E 플러스가 있는 곳에 X를 넣을 거야. 반응성이 Z가 X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X가 Z한테 전자를 줄 수가 없는 거지. 반응성이 작은 애가 큰 애한테는 전자를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으로 나와야 돼. 30번은 묽은 염산과 이산화 망가니즘의 반응의 화학식인데, 우선 이제 개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이제 산화수가 이제 보존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개수를 한번 맞춰볼 거야. 그럼 먼저 이제 산화수를 나타내면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망가니즈는 플러스 4, 수소는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망가니즈 플러스 2,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염소는 이제 0이 되겠네. 그러면 지금 망가니즈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2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플러스 1이 증가했네. 그러면 산화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제
염소에다가 곱하기 1을 해줘야 되겠지? 1을. 그래서 EaHCl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원자수는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자수를 맞춰주면, 이제 염소로 맞춰볼게. 이제 염소는 반응 전에 EA개, 반응 후에는 E, 그 다음에 EC. 그러면 A가 2가 나오고 C가 1이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개수를 다 맞춰주면 MnO4 1, 그러면 HCl 앞에가 4, 그 다음에 MnCl2 더하기 그러면 이제 B를 계산 안 했나? B가 2가 되겠네. 왜냐면 H가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도 4개,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도 4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CL이 1. 그래서 이제 개수가 1대 4대 1대 4대 1대 2대 1의 이제 개수비가 나올 거야. 그래서 반응한 HCl이 4일 때, 반응한 4일 때 생성된 MnCl2는 1이 되겠지. 4일 때 1, 4일 때 1, 4일 때 1. 그러면 반응한 HCl의 양이 2일 때는 생성된 HCl은 0.5. 그래야지만 4대 1이 되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망가니즈의 산화수의 변화량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2 맞고, 이제 디귿 0.1 몰롱도의 HCl 200ml에 충분한 양의 MnO2를 넣어 반응시키면 0.2몰의 CL2가 생성된다. 충분한 양의 이제 MnO4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 HCl하고 생성된 CL2만 고르면 돼. 그러면 4대 1. HCl이 4만큼 반응할 때 CL은 1만큼 생성이 된다. 그러면 0.1 몰롱도 HCl 200ml가 몇 몰인지를 알면 MnO4와 반응했을 때의 CL2가 몇 몰이 생성된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HCl의 이제 몰수량은 0.1 곱하기 정량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0.2, 그러면 0.02 몰이 이제 반응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CL2는 얘네가 이제 4대 1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네는 그러면 0.02가 4, 그러면 0.005몰이 생성돼야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0.2몰의 CL2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4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0.005몰.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만 답이 돼야 돼. 30번은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제 Q를 이제 구하는 실험인데, 삼각 플라스크에 100g 질량이 이제 100g의 물을 넣은 후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온도가 T1이었대. 그리고 에탄올이 들어있는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는 온도가 T2가 측정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 온도 변화는 T2에서 T1을 빼줘야 되니까 35.2에서 23.8을 빼주면 얼마가 나오니? 11.4도가 나오겠네. 11.4도 온도 변화. 그러니까 11.4도만큼 온도가 상승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물의 비열은 4줄 퍼 그램 도시. 그러니까 비열의 단위를 잘 보고 이 비열의 단위에 맞춰 가지고 식을 집어넣어야 돼. 값을. 그러면 에탄올이 연소 반응을 했다. 그때 발열 반응이다. 그치, 물의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겠지. 에탄올의 연소 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높다. 이거는 지금 발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에탄올의 반응물, 그리고 이게 이제 생성물이라고 한다면 생성물이 반응보다 에너지가 높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이제 디귿 위 반응에서 물이 흡수한 열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에탄올이 발생한 열량 Q는 물이 흡수한 열량과 같은 거고, 그때 이제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와 같다. 비열의 단위를 잘 봐야 된다고 했어. 왜냐하면 단위를 가지고 단위를 맞출 거니까. 그래서 4줄 퍼 그람 도씨. 그럼 질량도 그람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질량이 100g이래. 그래서 그대로 100g 써주면 되는 거고, 온도는 도씨를 사용했네. 그래서 온도 11.4 도씨. 그러면 질량 주어지고 도씨 지워지니까 4 곱하기 10 곱하기 11.4 줄 값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40 곱하기 11.4니까 440에다가 160, 그러면 4560 줄이 나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으로 나와야 돼.